네,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일어나는 활동 중에 하나, 저번 슬라이드에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감가상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다시 경영활동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기업이 수익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겠죠.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업활동이 내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거나, 즉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내가 주된 활동으로 돈을 버는 활동을 영업활동이랍니다. 그런 영업활동하는데 물건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공장이 필요할 것이고 기계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돈을 주고 이제 공장도 짓고 기계도 사겠죠. 공장을 지었어요. 이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 열심히 이제 공장을 지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공장은 어떻게 된다? 이제 낙후가 되겠죠, 그렇죠? 공장은 기계도 낡고 공장도 낙후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점점점 건물의 가치가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건물의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을 우리가 감소되는 부분은 또 하나는 더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또 의의가 하나가 뭐냐면 건물이라는 것이 아니 공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뭐 가만히 있었지만 일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분명히 비용이 있을 건데 그 비용이 건물이 이제 낙후되는 점, 그래서 가치가 감소되는 점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희생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하는 두 가지의 큰 이제 의의가 뭐냐면 첫째는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처분할 때까지 어차피 이제 유형자산에게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 하락한 부분을 비용으로서 처리를 하는 게 감가상각의 첫 번째 의의고요. 두 번째 의의는 우리가 수익을 창출을 하면은 그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희생된 자원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비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장이라는 게 수익 창출 위해서 열심히 기여를 했는데 기여함으로써 지금 발생된 경제적 희생 뭐가 있을 거냐? 그게 이제 뭐 노후나 낙후 이런 부분, 그래서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 이 부분으로서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희생된 부분이라 생각해서 노후나 낙후된 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대응의 원칙을 위해서 자산의 사용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의 원가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 자산의 내용수 동안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두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뭐 크게 그러니까 키워드를 보게 되면 첫째는 유형자산 가치가 감소하니까 이게 감가가 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상각은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감가상각. 그래서 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없애버린다.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감가상각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 건물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가치가 감소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감소된 부분을 수익 창출을 위해서 희생된 부분이라 해서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하는 감가상각의 의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의 의의를 봤다면 뒤에 이제 요소나 아니면은 방법 그 부분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목차를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 의의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렇죠? 가치가 감소하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 위해서 열심히 희생이 되었으니까 즉 비용을 인식한다는 그 두 가지 면에서 감가상각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감가상각 결정 요소 보고 방법. 자, 여기서는 회계원리에서 수업된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깊게 폭넓게 뭐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감가상각을 하는 의의, 원가 배분, 즉 수익과 비용에 대응되기 위해서 아까
아까 의의를 두 가지를 줬었었는데 하나는 자산의 가치가 감소되니까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있었었고 하나는 수익 창출하는 기간 동안 그 감소된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해서 두 가지 의의가 있었었는데 자 우리는 어떤 걸 채택하고 있냐면요. 이제 두 번째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 자산의 원가 부분을 배분해서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 의의를 지금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원가를 내용세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 우리는 이런 과정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실제 감가상각의 뜻은 나와있죠. 그죠? 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없애버린다. 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없애버린다. 왜 가치가 감소됐을까요? 열심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래서 건물이 낙후되었었고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내용수에 걸쳐가지고 배분하는 겁니다. 지금 자 기계가 내용수가 5년이에요. 100만원짜리예요. 100만원짜리요. 100만원짜리 기계를 우리가 5년 동안 열심히 수익을 위해서 이 기계는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쵸?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얘 가치가 100만원인데 그러면 첫 해에 100만원을 만약에 다 비용으로 인식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계가 스탑을 하나요? 계속 기계는 어떻게 내용 연수 기간에 걸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냐면 내용 연수에 걸쳐 가지고 내용 연수만큼은 얘가 지금 수익 창출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가를 내용 연수 기간에 걸쳐서 배분하는 작업이 감가상각인 거죠.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죠. 그쵸? 왜? 내용 연수가 없고 또 토지가 어디께 뭐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그쵸?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유형자산에 복구원가 포함되는 거 했었는데 토지원가에 해체, 제거, 복구원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된 경제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을 하고 우리 그때 복구 충당 부채 했었죠. 그쵸?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산, 즉 건물만 감가상각합니다. 건물만.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키워드는 토지는 아니 흙이 뭐 어떻게 가치가 감소할 게 없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자 감가상각을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재평가 대상. 이게 무엇이냐면요. 나중에 우리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건물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 건물이 낙후됨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즉 그렇게 건물이 재평가 시점에 장부가액과 나의 장부가액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공정가치 즉 기말 때 우리가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걸 이용자산 재평가라고 하고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평가를 했었을 때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감가상각을 하냐는 거죠. 기존에 내가 장부가액에는 80만원 했었어요. 그런데 공정가치 지금 거래되고 있는 금액이 150만원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가치가. 그러면은 우리가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재평가할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8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재평가 시행 후에 장부금액을 요 150만원짜리로 다시 감가상각 한다는 겁니다. 즉 재평가됐다는 말은 재평가되었을 때는 재평가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취득원가가 아니고요.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용연수 감가상각의 이제 결정 요소에서 첫 번째 내용연수, 두 번째 감가상각 대상금액, 세 번째 측정 단위. 이 세 가지가 감가상각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내용연수는 기간이죠. 그렇죠? 내용,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말 그대로 기준되는 금액이고 측정 단위, 측정을 어떻게 하나하나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요소별로 감가상각 한다는지 즉 개별적으로 할지 쉽게 얘기해서 하나로 볼지 통합해서 볼지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수는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이 내용수의 의미가 뭔가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 대상금액하고 취득원가가 다릅니다. 여기는 뭐냐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죠. 그렇죠? 물론
취득원가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단 잔존가치가 없다면. 잔존가치의 의미는 뭐였죠? 남아있는 가치였죠. 내용연수 기간 동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분했었을 때 그나마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죠. 처분 대가에서 처분 부대원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용수 지나고 나서 내가 기계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팔았었을 때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있잖아요. 실제 남아있는 가치. 그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잔존가치. 그래서 실제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서는 잔존가치는 이 기계의 내용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그렇죠? 취득원가에서.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 합니다. 자, 요거는 더 이상 잔존가치가 잘못된 실무는 실무고요. 이것만 두 개만 의미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측정 단위는 아까 얘기했듯이 개별로 할 것이냐, 통으로 할 것이냐. 개시는 말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때부터. 중단되는 것은 당연히 처분됐을 때 제거가 되는 날 또는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되는 거. 무슨 말이냐면 팔릴 예정이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중단시킨다는 겁니다. 보고 방법.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방법은요. 간접법이죠. 직접법은 감가상각 금액을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감가상각 차변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계액. 그런데 직접법은 바로 건물을 차감시키는 거예요. 건물 금액을. 이게 직접법이에요. 유형자산 대변을 기록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바로 차감시키는 거. 간접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물로서 직접 차감시키는 게 아니고 평가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보여줌으로써 자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요. 재무상태표가 있으면 여기 건물이 있으면 여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실제 건물의 장부가액은 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시킨 이 금액이 그 건물의 장부가액이 되겠죠. 평가 계정을 설정을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기록해야 되는 즉 건물에서 바로 차감시킨 게 아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평가 계정을 사용함으로써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가상각 그 금액을 간접법. KIFRS는 이 간접법을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KIFRS는 왜 간접법을 할까요? 만약에 건물을 직접적으로 차감시키면 실제 이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정보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간접법을 했을 경우에는 원래 취득한 금액은 그대로 있고 감가상각한 금액만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가 어떻게 이 건물의 원래 가격 아니면 취득 원가 아니면 재평가된 금액이 이 금액이겠구나 라는 정보 제공이 창의해서 당연히 직접적보다는 간접법이 정보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죠. 네, 감가상각 방법 선택한다. 자, 금액을 결정하는 거죠. 금액을 내가 100만원 주고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내용 연수에 걸쳐서 일관수익에 배분한다라고 방법론을 얘기했는데 5년 동안 그냥 100만원 어떻게 배분하는가?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우리가 그냥 1년에 20만원씩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방법. 그게 제일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방법이 이제 정액법이에요. 정액법. 금액이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20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계산되죠? 나누기 내용 연수에서 보여진 거죠. 생산량 비례법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나 아니면 천연자원 같은 걸 채굴할 때 그 생산량 채굴한 것만큼에 대해서 어떻게 감가상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균등상가법 있잖아요. 균등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균이라다, 균등하다. 똑같은 금액, 똑같은 생산량. 아니, 생산이 아니고 똑같은, 그러니까 채굴된 양, 아니면 시간. 이런 식의 지금 금액이 똑같은
거 똑같이 되는 걸 균등상가법이라고, 그 균등상가법 안에는 정해법과 생산량 비례법이 있는 거죠. 뒤에서 예를 우리가 볼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 뭐냐면, 그래, 이 원가 1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비용화 시킨 거, 어떤 방법으로, 쉽게 해서 금액을 얼마로 결정할 거냐. 금액을. 정의법하고 생산량 비례법은 있다가 금액을 어떻게 똑같이 나눈다는 거죠. 정의법은. 자, 그 다음에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이 있어요. 요거는 체감잔액법 무슨 말이야 지금? 점점 감소한다는 거죠. 잔액이. 잔액이 처음에는 컸다가 점점 줄어들게끔.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감가상각을 많이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감가상각 금액이 점점 체감되는 거예요, 지금. 요걸 체감잔액법이 하는데 대표적인 게 정률법. 정률. 요거는 지금 상각률이, 이 률이, 상각률이거든요. 상각률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잔액에 대해서 상각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감가상각 잔액이 치료금가 그 금액 그대로잖아요. 여기다가 상각률 적용하게 되면 제일 많이 상각되었다가 그 다음 상각률 적용할 때는 이 잔액 상각되고 난 남은 잔액 있잖아요. 거기다가 즉 장부가액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어떻게 감가상각 금액이 체감되겠죠. 점점 줄어들겠죠. 이중체감은 말 그대로 지금 줄어드는데 더블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더블 디클라인, 더블로 디클라인 하겠다는 거죠. 지금 연수학계법은 sum of year digits math 해가지고 내년 연수 5년이면은 1, 2, 3, 4, 5 이 합한 분의 몇 년 그런 식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 세 가지 방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가상각 금액이 점점 체감되는 거예요. 네 번째 제고법, 폐기법, 교체법. 요거는 특수한 상가법인데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목적에 맞지 않는 걸로. 그래서 KIFRS 중요한 건 지금 우리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법이 뭔가를 아셔야 되겠죠? 정해법, 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지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정해법, 생산량 비례법, 체감 잔액법은 정률, 연수, 이중 다 말하는 거죠. 6개 정도로 이제 커버를 할 겁니다, 지금. 요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소모의 형태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해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미래적 효율이 어떻게 일정하게 소멸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정리법은 처음에 많이 사용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적게 소멸한다. 사실 그 형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체감잔액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모든 연도에 똑같이 사실 소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야, 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많이 쓰였다가 나중에 적게 돼. 그래서 나온 게 체감잔액법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균등상각법부터 해볼게요. 저는 이제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방법론은 뭐다 했다는 정해져 있는 거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냥 내용수로 나눌 수밖에 없겠죠. 취득원가가 24만 6천원이에요. 그리고 추정하는 내용수가 4년이에요. 잔존가치 우리 얘기했었죠? 내용수가 지나고도 우리가 팔아서 받을 수 있는 가치. 그럼 실제 감가상각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거 이거는 감가상각하고 상관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24만 6천원에다가 잔존가치 뺀 24만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될 것이고 내연수 4년을 하게 되면 6만원씩 매년 4년 상각되는 거죠. 뒤에 보면 이제 나와있죠. 그렇죠? 감가상각비는 내연수분의 이게 지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죠. 6만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연도에 기초장부 금액 24만 6천원이었죠. 근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24만원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잔존가치는 감가상각 하지 않습니다. 상각률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똑같죠? 첫 번째 연도에 6만원, 두 번째 6만원, 세 번째 6만원. 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24만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6만원. 근데 기말 감가상각 누액은 첫해 6만원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액 6만이죠. 두 번째 감가상각에
물론 감가상각 누계액이 6만원이겠지만 장부상의 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12만원 되겠죠. 18만원, 20만원. 즉 4년 뒤에는 여기가 뭐 기계가 24만원 있었다면 24만원 있으면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마이너스 갈로 열고 24만원 요렇게 4년 뒤에는 표시가 되겠죠. 알지? 죄송합니다. 기계가 24만 6천원 되겠죠. 6천원. 그러니까 남아있는 장부금액은 6천원 되겠죠. 장부가액은. 그래서 기초장부가액은 마지막 그러니까 3년도 말에 장부금액은 6만 6천원이죠. 6만 6천원이고 4년도에 되는 감가상각 6만원 하게 되면 남아있는 장부금액은 6천원 되겠죠. 요렇게 지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표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표를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정액법의 감가상각비 어떻게 계산되어지는가만 일단 아시면 되고 제가 욕심을 좀 부리자면은 우리가 감가상각을 기록하고 나서 해당되는 유형자산과 감가상각 누계액이 밑에 차감으로 표시된다는 거.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 할 때마다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증가하겠죠. 그것만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도 나중에 시간 계속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거기에 더 이제 쌓여지게 되면은 전반적인 이제 유형자산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어떻게 돼? 생산량의 함수라는 거죠. 생산량. 바로 문제를 좀 가볼까요? 아까 예제에서 똑같죠, 그렇죠? 자, 다이나믹 감가상각비는 뭐냐면 추정 총 사용 시간이 3만 시간이죠. 3만 시간에 지도공가는 24만 6천원이었고, 즉 이게 이 생산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총 추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3만 시간이요. 3만 시간 동안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만 시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총 생산량은 5천 단위를 생산했대요. 5천 단위. 자, 그러면 총 생산량은 5천 단위고 총 생산량, 지금 5천 단위 지금 생산한 게 아니고 총 생산할 수 있는 양이 5천 단위고 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3만 시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 어떻게 시간당 그러면 얼마쯤 되겠다? 시간당 8원이라는 거는 일단 아시겠죠, 그렇죠? 왜? 추정 총 사용시간분의 감가상각 대상금이 하게 되면 시간당 8원인 걸 아는데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단위당에다가 당해연도의 사용시간이 몇 시간이다?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당해연도 시간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 문제 왜 이래?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4,000시간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교재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당해 지금 사용된 시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355페이지 마지막에 마지막 줄에 보시게 되면 유형자산 취득 첫 해에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이제 가정에서 만약에 첫 해에 사용한 시간이 4,000시간이래요. 4,000시간.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했냐? 시간당 8원이었으니까 32,000원 되겠죠. 자, 여러분 생산량 비례법하고 사용시간 비례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이자는 사용시간에 비례해서 감가상각을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용시간에 비례해서 뭐를 들까요? 저거 석탄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뭐 기억 감사를 해보거나 그 산업을 잘 모르는데 그냥 일단은 이 석탄을 채굴하기 위한 석탄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추정 총 생산량이 5천 단위 정도 된다는 거죠. 5천 단위. 뭐 어떤 식으로 추정을 했겠죠. 5천 단위 되고 그리고 이거를 5천 단위를 총 추정 5천 단위를 총 생산했었을 때 사용되는 시간이 3만 시간이라고 이제 결정이 됐던 거였어요. 결정. 자, 그런데 얼마 주고 샀다는 거죠? 24만 6천원 주고 이제 석탄 채굴하는 탄광산이래요. 그거를 구입을 한 거예요.
치료원가가 24만 6천 원이고 총 묻혀있는 거는 5천 단위가 묻혀있고 이걸 채굴할 수 있는 시간은 3만 시간이라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올해 만약에 4천 시간을 썼다고 할게요. 4천 시간을. 그러면 이 단광의 감가상각은 얼마냐는 거죠. 일단 24만 6천 원에 있고 현재 생산할 수 있는 게 지금 총 생산량이 5천 단위고 시간은 3만 시간이다. 사용 시간에 지금 여기에 만약에 당의 생산한 양이 얼마다 이러면은 또 여러분도 어떻게 5천분의 24만 6천에다가 곱하기 생산량 하게 되면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사용 시간 비례라 했었으니까 당이 사용한 시간이 4,000시간이래요. 그래서 생산량 정확히 생산량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4,000시간 나왔으면은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시간당 얼마인지만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 접했었을 때 조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수로서 이제 감가상각을 했다면 이런 거는 사실 연수로 파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4년 동안 그 석탄을 다 캐낼 수가 있을까요? 뭐 그런 개념보다는 추정된 총 생산량이 5천 단인데 뭐 4만 시간 동안 아니면 4만 시간 동안 이런 추정 사용 시간도 나름 그쪽 산업 분야에서는 뭐 그런 표가 있겠죠. 왜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석탄 광이라 되나 얼마 주고 샀다는 거죠. 24만 6천 주고 샀대요. 그러면 한 단위로 했었을 경우에는 24만 원에다가 나누기 5천 원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단위당 감가상각비가 나올 것이고 시간으로 했었으면은 한 시간에 얼마다 즉 3만 원 나눠주게 되면 시간당 8원인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그러면 시간당으로 계산했을 때는 사용시간을 알면 될 것이고 우리가 생산량을 할 경우에는 당에 생산된 양을 알게 되면 단위당 감가상각비에다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이제 예제가 나오네요.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보니까 당의 예제에서 let's say 당의 생산량이 1200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해요? 취득원가가 24만 6천원에 주정 잔존 가치가 육성했으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24만원이죠. 그렇죠? 24만원에 지금 내가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다면 생산량 기준을 했다면 한 단위당 감가상각비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단위당 감가상각비 나온 거에다가 당의 생산량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57,600원 나왔습니다. 체감잔액법이에요. 체감잔액법을 좀 볼까요? 그림으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매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일정하죠. 그쵸? 일정하죠. 그리고 여기 지금 수선유지비하고 우리가 건물에서 수리비하고 감가상각비가 이 보유하는 기간의 비용이잖아요. 그쵸? 자, 매 똑같은데 수선유지비는 당연히 처음에는 적게밖에 안 되겠죠? 점점 시간 지나면 돼서 어떻게 수선유지비는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총 비용은 어떻게 이 두 개를 더한 값이잖아요. 그쵸? 이 두 개를 더한 값. 감가상각비에서 처음 시작이 감가상각비겠죠. 그죠? 감가상각비 출발해서 이렇게 지금 총 비용이 결정된다면 체감잔액비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처음엔 어떻게? 크게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이 되는 거야.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체감되는 거야. 감가상각비가. 수선유지비는 사실은 원래 이런 형태의 지금 유지비가 되겠죠. 총 비용은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게 계산이 되겠죠. 수선유지비와 감가상각비를 더하게 되면. 이런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감잔액법. 자, 첫 번째 정률법입니다. 체감하는 기초장부 금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해서 계산한답니다. 정률법의 감가상각비는 기초장부 금액이에요. 그리고 상각률. 기초장부 금액입니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에다가 잘 안 쓰시네요. 그렇죠? 취득원가에다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 차감한 금액이죠. 그렇죠? 그 차감한 금액이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금액에다가 정률법 상각률을 적용시킨 거죠. 그렇죠? 정률법 상각률은 1 빼기 취득원가분의 잔정가치분의 n분의 1승. 대부분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지 않고 문제에서 상각률이 얼마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제시된 상각률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장부가액이래요. 장부가. 왜? 아까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금액이 딱 정해져 있었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고 그 금액이 내연수에 걸쳐서 일정하게 상각이 되었잖아요. 정률법은요. 일단 체감이래요. 지금 체감. 체감은 점점점 감소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장부가액이 점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지금. 장부가액을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금액이 기록이 되게 되면 장부가액이 나오죠. 두 번째 연도에 또 감가상각이 되면 장부금액이 나오죠. 세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이 되면 장부금액이 나오죠. 지금 장부금액이 점점점 감소되면서 어떻게? 최종 잔존가치 금액만큼 되는 거예요. 지금 장부가액이 감소되면서. 이게 장부가액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기계의 취득원가나 취득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 금액이 늘므로 인해 가지고 장부가액이 어차피 정액부터 장부가액이 똑같이 감소가 되는데 정액부터 똑같이 감소가 되죠. 중요한 거는 스타링은 정액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적용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고 같은 금액이고요. 정률 같은 경우에는 요 장부가액에다가 상각률을 적용시킨다는 거죠. 장부가액에다가. 예제 한번 볼게요. 똑같은 예제예요, 지금. 똑같은 예제인데, 기초장부가액이 24만 6천이었어요. 24만 6천이고, 우리가 잔존가치가 6천원이었으니까, 감가상각은 얼마만 하면 된다? 24만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각률은 지금, 여기 24만 6천에다가 잔존가치 6천원, 내연수 4분의 1에서 나온 게 0.605가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죠? 장부가액의 상각률이잖아요. 24만 6천 곱하기 0.69 하면 감가상각비가 14만 8,830원 나오는 거야. 장부금액은 얼마예요? 장부금액은 97,170원이 되겠죠. 그리고 또 장부금액은 97,170원 되는 게 이해되시나요? 24만 6천에서 첫 번째 연도에 14만 8,830원 감가상각하게 되면 여기에 감가상각 2개에 14만 8,830원 되면서 이 기계의 장부가액은요. 취득원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한 금액이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금액을 반영한 요 금액이 지금 장부가액이죠. 그렇죠? 감가상각 금액이 감가상각 누계 14만 8,830원이니까 장부가액은 97,170원. 요 장부가액에 또 상각률 적용시키죠. 또 장부가액 나왔죠. 상각률 적용시키죠. 장부가액 나왔죠. 그래서 기말 감가상각 누계 이제 24만원 되면서 감가상각 끝난 거죠.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감가상각비가 첫 해에서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고 있죠. 체감하고 있죠, 지금. 정액법은 감가상각비가 6만원으로 똑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액법하고 체감잔액법인 거 이해되시죠, 지금? 이중체감법은 정률법과 동일한데 어떻게 말 그대로 2배 한 거예요, 2배. 정액법 상각률을 2배로 상각률을 상회하는 거죠. 원래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내연수분의 1이잖아요. 거기에 2배를 적용한 거예요. 이름은. 예제를 보시기엔 똑같은데 기초장부금액이 24만 6천이었어요. 자, 원래 내용수 4분의 1 하게 되면은 얼마죠? 0.25죠? 0.25에 이중체감이니까 요거 2개만큼 적용을 시키겠다. 그래서 0.5죠. 0.5 하게 되면 12만 3천원. 장부가액은 12만 3천원 받겠죠? 또 0.5를 적용해서 61,500원. 즉 앞전에 했던 거보다 정률법 체감 감가상각비 금액이 내연수가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금액이 시간 지남에 따라 사실은 체감하는 거는 정률법하고 똑같죠 지금. 근데 이중체감법은 뭐다? 정액법의 2배라는 겁니다. 정액법의 2개의 상각률을 적용시킨다는 거. 정액법 상각률의 2배. 제가 말 똑바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연수합계법입니다. 아까 이름에서 나와있죠. 연수를 합계했다는 거예요. 연수를. 내연수가 5년이면 어떻게 해요? 1, 2, 3, 4, 5 다 더한 거죠. 연수합계. 그래서 당해 연도 초에 자녀 내연수예요. 지금. let's say 5년이게 된. let's say 지금 5년인데 올해가 첫 해죠. 첫 해. 첫 해 자녀 내연수는 4년이죠. 4년. 그럼 올해가 둘째야. 3년이겠죠. 당해 연도 초에 자녀 내연수를 연수합계로 나눠주고 있죠. 연수합계법이 지금 예전은 똑같습니다. 그쵸? 기초장부금의 24만원이 똑같고 자 4년이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은 총 연수하는 10년이 되겠죠. 첫 해 우리가 삼각을 할 때 자 연수합계 연도 10년에다가 분자는 당해 연도 초에 자녀 내연수죠. 그쵸? 당해 연도에 지금 1년째면은 지금 첫 해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녀 내연수는 4년이 되겠죠. 두 번째는 3년, 2년, 1년. 여기도 지금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점점 체감하고 있죠. 지금. 체증상각법입니다. 초기에는 체감이면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비 금액이 감소를 하는데 체증은 반대겠죠. 처음에는 감가상각을 적게 계상하고 후기에 많이 계상하는 정의법이나 체감잔액법 참고금액이 점차 감소하면서 당기손이 일정한데 체증은 일정한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정의법이나 체감잔액법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해서 장부가액이 점점점 감소해가면서 정의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기손익은 거의 일정한데 일정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점점 증대되는데 체증상각법은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죠? 반대로 그러니까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고안된 방법이나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실은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금을 적게 내려면 당연히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기업에서는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의 선정과 변경 이런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선택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금액을 똑같이 소비를 하는 형태인지 많이 하는 건지에 따라서 정의법을 하든 체감잔액법을 하든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감가상각을 하다가 방법을 변경할 수 있고 내연수나 잔존가치도 이제 변경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변경하는 거는 회계 추정. 여러분들 이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한 번 조금만 들어볼까요? 왜냐면 제가 이거 중급 회계를 강의를 해봤었을 때 사실 21장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에. 여기는 이제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실수가 있을 것이고 빠진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착오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잘못됐으면. 수정을 할 때 변경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수정을 할 건가 다루는 내용이 챕터 21이에요. 여기 전진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프로스펙트 되는 거. 전진적. 무슨 말이냐면요. 변경하는 그 시점부터 새로운 방법을 적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소급은 뭘까요? 소급은. 과거에 했던 방법을 지금 변경하는 방법으로 전부 다 바꾸라는 게 소급인 거예요. 그래서 소급하게 되면 일 진짜 많겠죠. 그죠? 예전에 했던 거 다 수정해지잖아. 물론 재무제표 수정하고 이익여금을 이제 수정을 하겠죠. 이익여금 수정하고 그래 되면 사실은 텍스 리턴 세금 보고서 따로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소급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의 변경, 내연수, 잔존가치 변경의 경우에는 야 소급까지 할 필요 없고 어떻게 네가 바꾸고자 하는 그 시점부터 어떻게 적용시키면 돼. 그게 전진적으로 조정한다는 거고 이걸 우리는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회계 추정의 변경, 또 회계 정책의 변경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맥락이 비슷하다 해서 이게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데 다릅니다. 크게 다릅니다. 정책이 바뀌게 되면은 정책이 바뀌게 되면은 훅 다 바꿔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그냥 요 부분만 아시면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다 보면은 감가상각 방법이 아니면 뉘앙스 잔존가치 당연히 변경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변경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제 8-1을 보게 되면 이제 내용연수 변경과 감가상각 변경이 나와 있는데 유형자산이 취득원가가 13만원이에요. 잔존가치 만원이에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네, 12만원이죠. 종합법을 사용했네요. 과거 6년 동안 매년 12,000원, 당연히 12,000원 했겠죠. 10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7년째에 9년 동안 더 사용할 것으로 재추정했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0년을 내연수로 추정을 했었는데 7년째 9년을 더 사용한다는 말은 즉 내연수를 15년으로 지금 변경하겠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7년째면은 7년째 9년을 더 한다면은 7년째 될 때 9년 더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7년, 여기요. 7, 8, 9, 10, 11, 12, 13, 14, 15. 9년째면은 15년까지 사용을 한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즉 원래 최초 10년에서 15년에서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잔존가치는 만원에서 4천원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액법에서 연수합계법으로 지금 변경을 해주고 있죠. 추정연수와 잔존가치는 불변하다. 이렇게 지금 감가상각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과거 6년 동안에는 사실 어떻게 72,000원만큼 감가상각 유기액이 계산이 되었겠죠. 7년 때부터는 이제 7년 초부터는 감가상각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13만원에서 72,000원 감가상각 됐던 금액 차감시키면 남아있는 잔액은 58,000원이겠죠, 그죠? 이 58,000원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잔존가치가 4,000원이 생겼죠.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54,000원이 되겠죠. 54,000원에서 그동안 추가로 남아있는 9. 그래서 7차 연도 감가상각비는 6,000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전진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12,000원 그러면 원래 내가 10년을 해가지고 12,000원만큼 감가상각을 했었는데 이걸 내연수로 15년을 바꿨으면은 원래 12만원에다가 나누기 15를 해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걸 소급법이랍니다. 그러나 감가상각의 내연수 변경과 감가상각 방법 같은 경우는 전진법이랬죠. 그렇죠? 적용되는 시점부터 바꾸겠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년째부터 바꾸면 되는 거고 그래서 7년째 바꿔 7년째 감가상각 하려고 하니까 7년째 장부 금액이 얼마였었죠? 58,000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58,000원에다가 나누기 9를 딱 하려고 하는데 잔존가치가 4,000원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000원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연도는 정액법에서 연수합계법으로 지금 변경을 했거든요. 정액법에서 연수합계법으로. 자, 7차 연도 장부가액에다가 잔존가치 빼게 되면은 58,000에다가 48,000이죠. 48,000에다가 여기 추정 내연수와 잔존가치는 불변되어 있으니까 연수합계법 같은 경우에는 연수합계에다가 당해 연도초의 잔여 내용수잖아요. 그렇죠? 7천 연도 쪽에 7차 연도 7차 연도에 지금 하는 거니까 7차 연도에 지금 감가상각 방법이 변경됐으니까 7, 8, 9, 10 4년 남은 거죠. 4년 남은 거에 연수합계는 10이고 그해 남아있는 내연수가 4년이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48,000 그래서 19,200원이 나오는 거죠. 지금. 자,
이런 감가상각을 우리가 기업에서도 내연수나 감가상각 당연히 방법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과거는 이죠. 변경되는 시점부터 우리는 새롭게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새롭게 적용하는 거고 내용연수는 내용수 변경된 대로 그 대신 내용연수가 바뀌었다면은 그 새롭게 변경 중요한 거는 바뀌는 시점부터 감가상각 적용을 해. 그러면 이때 이 시점에 감가상각 요소를 결정해야 되겠죠. 내용연수, 감가상각 대상 금액, 방법 여기 결정이 돼야 되겠죠. 요때 지금 잔고금액이 지금 9년째 더 사용하면서 재수정했다. 잔고금액이 지금 58,000원 남은 거에 있어서 잔존가치 4,000에서 54,000원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추정 내연수와 잔존가치가 불변하기 때문에 추정 내연수 잔존가치 여기는 잔존가치 만원이고 내용수 10년은 그대로 똑같은 거죠. 단지 방법만 바뀌었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여전히 지금 58,000에서 잔존가치 뺀 48,000이 되겠죠. 요 금액만 잘 결정하시고 그 다음 금액 결정하는 건 아시겠죠, 그죠? 변경되는 시점에 가액으로 결정한다는 거. 요게 잡아지게 되면 그 다음 여러분들 뭐 변경되는 내용수나 이런 거는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유형자산을 물론 1월 1일 날 취득을 했다면 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당연히 1년치 감가상각비를 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회계연도 중간에 유형자산을 구입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감가상각 금액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는 건데요. 방법은 네 가지를 일단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1단위, 월단위, 반년단위, 1년단위. 여러분이 예제에서 보았듯이 주로 월 단위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시죠, 그렇죠? 일단 허용되는 건 사실 네 가지 다 허용을 하고 있으나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건 이제 월 단위인데 1년 단위라는 것은 어느 1월 1일이든 12월 30일이든 그해 취득한 경우는 1년으로 다 감가상각을 하겠다는 것이고 반년은 6개월 이하면 6월 이하면 6개월 6월 초가 되게 되면 1년 이런 식으로 월 단위는 말 그대로 구입한 월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취득원가 10만원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내용수로 5년인 유형자산을 2004년 6월 16일에 취득했는데 회계기말은 12월 30일의 경우 정액법 적용된 감가상각비 1단위, 월단위, 자 1년 단위 같은 경우에 1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언제 상관없이 무조건 1년치를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20만원, 20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에서 5만원만큼 감가상각을 하고 있고요. 반년 단위는 6월 16일날 했죠. 그래서 6월 16일날 6개월이 초과되면 1년으로 생각을 한다 했으니까 6월 16일날 구입을 했으니 6개월 초과됐죠. 그래서 1년치 2만원 감가상각 했습니다. 똑같이 월 단위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6월 달이게 되면 6월부터 시작되겠죠. 6, 7, 8, 9, 10, 11, 12 즉 1년 중에 7개월분에 해당되는 11,167원 1단위는 365분의 1을 계산한 거죠. 그렇죠? 실제 그래서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중에 그 기업에서 회사에서 1단위, 월단위, 반년단위, 1년단위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예제를 보시게 되면 2004년 4월 1일 내용수가 4년 잔존가치가 3만원입니다. 10만원이네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7만원이죠. 그쵸? 자, 정의법, 정률법. 방법을 다 요구를 하네요. 그쵸? 처음에 볼게요. 2004년 7만원에서 여기는 지금 월할 계산하고 있죠. 4월 1일날 계산하고 있네요. 그러면 오늘 1, 2, 3, 11개월 해야 되겠죠. 그쵸?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죠. 그쵸? 월할 계산이니까 12개월 중에서 9개월치에 해당되는 13,125원. 2005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1년치로 계산하면 되겠죠. 정리법은 원래 장부가액이었죠. 장부가액. 일단 상각률을 구하게 되면 0.26이 나옵니다. 상각률은 1- 지도원가분의 지도원가 잔존가치의 내용수이죠. 그쵸? 0.26이 나오고 2004년도는 장부가액이 일단 10만원이죠. 초기에는
10만원 곱하기 0.26에 월알이니까 12분의 9. 2005년들은 10만원 곱하기 0.26 곱하기 왜 12분의 3일까요? 1년치는 지금 9개월치만 있었고 1년치는 하지 않았죠. 그렇죠? 1년치 추가적으로 3개월을 더하면 1년치가 상각이 될 것이고 나머지 이제 요거는 지금 1년 26,000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시킨 장부가액이죠. 정률법은 원래 장부가액의 정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74,000원인가요? 74,000원에 0.26, 12분의 9 그런 식으로 지금 연도를 구분해서 하고 있죠. 지금 이중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자, 이중체감법은 얘기했듯이 정액법으로 사용되는 거에서 2배를 한댔죠. 내용수가 4년이니까 정액법에서는 4분의 1인데 곱하기 2다 보니 상각률은 0.5가 되겠죠. 똑같이 상각률만 지금 조정해주면 되겠죠. 연수합계법은 내용수가 4년이니까 합계 내용수는 10년이고 초기에 남아있는 건 4년. 똑같이 월할이니까 10분의 9, 10분의 3, 2005년에 추가 10분의 9 이렇게 되겠죠.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1년치 상각이 되죠. 그렇죠? 추가 이제 그 다음에 1년치는 남아있는 내용수가 3년이니까 10분의 3으로 적용을 한 거죠. 이상 여기까지 8장 감가상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